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인데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자, 오늘의 상담 내용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즘 TV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던데 우리 집도 난리예요. 남편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와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엔 2배 벌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을 또 투자하고 하더니 결국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대출받아서 더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이래서 도박 중독이 무섭다고들 얘기하나 봐요. 회사에서도 일은 안 하고 비트코인 시세만 보는 것 같고 집에서도 새벽까지 시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락을 안 하니 말은 안 하는데 몰래 대출을 받은 것도 같고 요즘 이상해진 남편을 보며 저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는 듯한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요즘 비트코인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분도 있고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를 도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도박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지금 이 사연 속의 남편은 네. 지금 이제 중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이제 하시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이라는 어떤 환각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분 얘기 들어보면 2배로 벌었다고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한 맛을 이미 들인 거고요. 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또 바닥이 났어요. 네네. 그런데 바닥이 났으면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네네. 또 아내분이 이제 요거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도 아마 일을 안 하고 이 비트코인 시세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새벽까지 시세만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아, 이 남편분의 경우는 지금 도박 중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을 보이면 도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은 만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빠져들면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어떤 네네. 특징들을 보려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중독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제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에 어쨌든 영향을 이제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네. 그리고 도박에 대한 도박 중독자이고 또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남편은 그렇죠. 지금 대출을 중간에서 받는다고 조절할 하니까. 수 있는 네네.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조절이 상실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네. 대표적인 특징이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겪는 거로 이제 좀 알 수 있는데요.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즐거움이나 흥분을 얻기 위해서 점점 돈을 늘려나가거나 아니면 도박에 참여하는 횟수나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뜻하고요. 네. 또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절을 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괴롭고 짜증나고 반복적으로 이제 실패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그 행위들을 숨기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연의 그 내용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도박 중독은요, 여러 가지 중독 중에서도 아주 높은 중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박 중독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도박 중독이 왜 위험하냐면 도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근데 운이 좀 나빴거나 잠깐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 과대평가하면서 어쨌든 이거를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제력의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는 머릿속에서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돈 벌었던 기억 있죠. 네네. 2배 이상으로 처음에 돈을 벌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회상의 편파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이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과거에 돈을 벌었던 기억으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갖다가 집어넣게 될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도박 중독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미심적인 사고에 또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요. 좋은 꿈을 꿨다든지, 뭐 아니면 복권을 사는 행동과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 승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좋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믿고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은 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적인 왜곡을 수정하고 인지 교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충동을 피하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나 이제 아내하고의 관계나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인 이런 금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좀 받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발을 방지하는 이러한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